네, 사드 배치 논란, 한중 간의 갈등을 넘어서서 이제 야당이 중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결국 반사드 원정대라 불리는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듣고 올지 오늘 내일 이틀간의 활동 지금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이제 아침 보니까 공항을 떠났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베이징으로 출국을 했고요. 네. 6분이 중국에 가는 목적 자체는 처음에 이제 지금 아마 베이징대에서 오후에 세미나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김영호 의원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본인도 네. 베이징대 1세대로 중국 잘 아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고 또 저 박정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네. 중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들이다라고 네.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떠나셨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공항 표정이 썩 밝지만 않았습니다. 김영호 의원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어깨가 무겁죠. 이렇게 문제가 확대될 문제는 아닌데 어저께 청와대 입장 표명 이후에 상당히 마음도 무겁고 또 사명감도 굉장히 생겼습니다. 같은 초선이지만 저도 베이징대학교 1세대로 중국을 잘 아는 사람이고 또 박정우 의원도 중국의 우한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중국 전문가입니다. 자, 하정대 부국장, 예. 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6분은 좀 어떤 분들인가요? 예. 저기 이제 단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호 초선 의원은 네. 사실 저도 잘 아는데요. 네. 최근에 저하고 한번 사드와 관련해가지고 네. 1시간 반 동안 진짜 장시간 한번 전화로 통화를 했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예. 네. 왜냐하면 사드와 관련해가지고 서로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아주 네. 예, 오랫동안 통화를 했었는데요. 네. 저기에서 김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중국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면은 대한민국 현재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중국 전문가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사드와 관련해서 제가 쭉 얘기를 해봤는데 네. 사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는 문외한이다. 이렇게 제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네. 저하고 통화를 한 뒤에 아마 사드와 관련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갔을 것으로는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군사 전문가가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박정 의원 같은 경우는 국립우한대에서 박사를 받았지만 네. 박정어학원을 이제 운영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어학 관련 부분이고 네. 중국의 정치 위교와 관련된 부분은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고 네. 나머지 분들은 이제 네 분은 저기에서 네. 직접 볼 수 있지만 네. 김병우 의원은 증권업계 전문가, 네. 소병우 의원은 출판업에 근무했던 사람, 그리고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광고 브랜드 전문가고 네. 신동근 의원은 치과의사 출신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초선 의원 6분이 네. 김영우 의원, 박정우 의원 두 분의 중국 전문가 빼놓고 나머지는 중국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사드와 관련해서는 6분 모두가 전문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금방 김영호 의원이 중국에 가서 이러이러한 목소리도 듣고 회의를 하겠다고 이제 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중국은 말이죠. 잘 아시겠지만은 중국 공산당에서 기본 입장을 발표하면은 100명을 만나도 똑같은 목소리를 반복합니다. 그거는 네. 북한 외교관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외교관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네. 학자나 무슨 당교의 무슨 교수라든가 사회과학원의 무슨 박사라든가 다 소용없는 겁니다. 똑같은 목소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네. 가서 여기서 우리 국내에서 인민미래를 보는 거 하고 네. 가서 들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못하러 거기까지 가서 얘기를 들으려고 거기까지 갔는지 굉장히 네. 의아스럽고 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예. 혹시요, 이제 베이징대 교수들도 그렇고, 이제 중앙당교, 또 중국 사회과학원의 연구원, 베이징대 교수께 만나는데, 예. 지금 김정문 교수님은 보나 마나다 환구15나 인민일보에 나오는 중국 공산당의 생각에서 한치도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정말 다른 얘기 불가능합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의 기본 중요한 네. 정책이니까 그 틀을 벗어나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호 의원 등 6명이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북경대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판구 연구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네. 기본적으로 한국에 호의적이고 네. 양심 있는 지식인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한국통들 중에는 친북한파가 있고 반한파, 그러니까 네. 반한파, 친북한파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 정부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네. 나름대로 양심 있고 지한파 중에서 한국의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베이징대 좌담에서 이제 나오는 분 같은 경우는 짱샤오밍 이분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북경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님이시거든요. 네. 이분하고 왕똥이라고 하는 네. 북경대에서 지금 현재 같이
부교수로 하고 있는 이 분들이 네. 모두 한반도에서는 적어도 한국에 호의적인 그런 관심을 갖고 한국에 자주 오는 분들입니다. 네. 한국연구소 이제 내일 같은 오전에 가는 분들 중에서도 네. 거기에 있는 이제 까오쭈꾸이, 그다음 왕준성이라고 하는 학자가 네. 있는데 이런 분들도 모두 어떻게 보면은 친한파에 가까운 그런 중국 전문가들이다. 저는 오히려 이번에 김영호 네. 의원이 친한파 중심의 그런 학자들뿐만 아니고 반한파 아니면 중국 정부의 오히려 입장을 그대로 대변할 수 있는 유력한 그런 학자들. 네. 예를 들면 여러 수인홍 교수도 있고 네. 여러 교수님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교수님들을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요새 떠오르고 있는 네. 소장파 학자들만, 이런 분들은 네. 비교적 친한파이고 네. 한국에 호의적이긴 하지만 중국 정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학자들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네. 우리가 국내에서 중국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중국의 무슨 베이징대 교수라든가 네. 관전 학자라든가 네. 를 우리가 초청해서 세미나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도 네. 한국에 와가지고 중국 정부의 불리한 소리를 한 걸 한 번도 본지 못했고, 네. 만약에 여기 와서 중국 정부의 불리한 소리를 하게 되면 돌아가서 엄청난 그 고초를 겪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야당 의원들이 가서 네. 누구를 만나도 아마도 인민일보 내용하고 똑같은 얘기만 듣고 올 거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네. 제가 이제 우리 네. 김정국 김정국 교수님. 패널께서 그렇게 네.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네. 실제로 가서 중국 학자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말하는 것뿐만 아니고 네. 개인적으로 만나서면 자기의 고민, 자기의 양심적인 얘기 다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 교수님들을 만나봤는데, 예를 들면 짱랭쿠이, 쭈펑, 그리고 짜오후지, 이런 여러 교수님들을 네. 제가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네. 그분들이 중국 정부의 그런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다양한 얘기를 저는 듣고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자, 사드 문제는 우리 중국은 반대하지만 한국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그거 우리가 인정하겠다. 라는 정도의 얘기. 내지는 한국 정부가 자주권 차원에서 안보적인 문제를 결정하면 우리는 존중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 정도를 듣긴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은 예. 지금 우리 신문에 계속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베이징대 주평 교수 네. 있잖아요. 오히려 중국 내에서는 너무 친한적이어서 네. 우리 욕을 먹고 있는 지한파 교수예요. 네, 네. 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찐창롱 교수 같은 경우에는 네. 중국 내에서 워낙 이제 한국에 보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의 그런 벌은 줘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중국 정부가 너무 나가면 안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거리를 좀 두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중국에 있는 학자들이 관변학자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황구시보가 토요일 날 아침자 이렇게 썼거든요. 사드에 반대하는 한국 의원들이 중국 방문에 앞서서 한국 내에서 이것저것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제적인 웃음거리이자 치욕이다. 한국의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매도되고 있다고 썼거든요. 예. 이제 황구시보가 이제 6일 날 네. 저게 일면에다 톱으로 쓴 기사인데요. 네. 그 협공이라고 하면 저 위에 보면은 웨이공이라고 해가지고 네. 협공이라기보다는 포위 공격.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 네. 협공은 양쪽에서만 공격을 네. 받는 건데 네.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네. 한구시보는 중국에서도 가장 강경파의 네.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부, 네. 그리고 시주석이 가장 열심히 보는 세 개 신문 중에, 즉 인민일보, 그다음에 신화통신, 그리고 저희 환구시보, 이 세 가지를 시주석이 매일 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주석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신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 얘기는 어떻게 보면 중국 네. 정부의 가장 강경파의 목소리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오늘자 황구시보 3면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김정국 교수님. 네. 자, 이 내용을 저희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한국 정부는 남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 사드 때문에 한중 관계가 긴장 상태에 빠졌는데 그 책임을 한국이 잘못해놓고 북한과 중국에 뒤집어 씌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그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자꾸 고도화돼서 네. 생존 차원에서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데, 네. 중국은 정반대로 사드를 너희들이 배치하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굉장히 나빠졌다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지금 현재 우리한테 책임을 전가하는데 네. 그걸 갖다 말을 이상하게 하고 있죠. 네. 저게 이제 우리
청와대에서 네. 이 본말이 전도된 거다. 즉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미사일 위협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사드를 네. 자유적인 차원, 방어적인 차원에서 배치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네. 이거를 마치 한국의 사드 배치 때문에 결국 한중 관계가 나빠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청와대의 얘기에 대해서 네. 바로 환추시보가 3면에 있어서 이것은 오히려 저기 얘기가 저게 이제 따오다 이 파거든요. 네. 뭐냐면은 도리깨 같은 경우에 우리 콩 같은 걸 세울 때 보면은 여기 있는 이 막대기로 딱딱 쳐야지 거꾸로 잡으면 그게 전혀 효과가 없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본말 전도라고 한 거를 그대로 거꾸로 우리한테 공격을 한 그런 사자성어에 해당합니다. 네. 이 사드 문제에 대한 그 한국과 중국의 갈등 있잖아요. 이 문제는 네. 학자 몇 명, 네. 그다음에 국회의원 몇 명이 그 문제를 규정하거나 네. 또는 물줄기를 바꿀 수 네. 없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영우 의원이 거기 가서 이용되든 말든 네. 이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만 네. 그다음에 환추시보가 강경한 입장을 발표하든 말든 네. 또는 중국의 일부 학자가 친한적인 발언을 하든 말든 네. 이 문제는 그 선을 넘어섰다는 것이 네. 분명한 것이고 네.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 결국은 중국의 분위기고 그다음에 한국이 청와대까지 나왔던 그런 입장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학자나 국회의원 그런 문제도 문제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걸 넘어선 그런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제가 바로 우리 그런- 심규선 대기자님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네. 지금 환구시보에 나와 있는 그 얘기는 네. 바로 중국 사회과학원 그 네. 중에서도 랴오닝에 있는 지부예요. 랴오닝 사회과학원이라고 하는 거기에 한 연구원 류차오라고 하는 연구원이 한 말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전체 정부의 입장이라고 그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요. 실제로 야당 의원들 6명이 갔거든요. 그동안 김종인 대표만큼은 아니 이미 결정 난 거고 우리가 이렇게 반대하는데 국익에 도움도 안 되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남지 않은 임기 때문에 당 비대위 대표로서 생각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공항에서 의원들이 떠난 것을 보고 기자들이 질문했거든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그 청와대 반응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나는 청와대가 무슨 반응했는지는 못 들었는데 오늘 그 중국 초선 가신 분들이 오히려 그 중국 입장을 강화하고 우리 내국 분열이 더 심화될까 우려한다고 했는데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표정이 좀 굳어 있습니다. 지금 김명호 의원 등 의원 6명이 떠나는 모습 보시는데 김종인 대표 말은 안 했지만 좀 불편한 심기가 드러난 거죠. 아무래도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가서 얻어올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직접적으로 네.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됐었을 때 이용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정말로 이용당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결국에는 지금 가시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책임을 지시겠다고 가시지만 사실은 당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고 있는 거죠. 예. 자,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오늘 아침 이례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동안은 국방부랑 외교부가 주도했으나 어제부터 특히 오늘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이후부터는 청와대가 상황을 장악하고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얘기 듣겠습니다. 정부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하는 것이 국민을 대신해서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같이 거친 항의와 비난을 받고 있지만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비난도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최근에 네. 어떻게 보면 이 1년에 한중 관계의 전개 움직임을 보면서 네. 상당히 마음속으로 어떤 결기 같은 그런 그 네. 발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이 한중 관계가 과연 진짜 최악의 상태까지 가게 되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이 네.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의원 그것도 문외 아닌 야당의 의원 6명이 갔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많은 근심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네. 상당히 합리적이거든요. 네. 초선 의원이긴 하지만 그리고 중국에 가면서 사드의 찬반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의 어떤 매체가 질문을 하더라도 그거는 밝히지 않을 것이다. 거기 네.
전체 8명이 갔거든요. 8명 전체가 밝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고 신중한 언행도 신중히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중국 정부의 경제적 보복 이런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견을 좀 전달하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 우리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우려하는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2박 3일간 활동을 하고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좀 궁금한 것이, 가령 이제 손혜원 의원의 경우는요, 직접 성주까지 지난주 내려가서 나는 사드에 반대한다. 라면서 아주 고강도 메시지를 내놨단 말이죠. 손혜원 의원은 베이징 갔을 때 나는 사드에 반대한다는 말을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손혜원 의원의 내심을 저는 직접 통화도 안 해봤으니까 제가 직접 알 수는 없고요. 그러나 네.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미 백악관에 10만 명 이상 청원하면은 네. 반드시 답을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사드 배치 반대 그런 청원 운동까지 한 의원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물어봤을 때 김영우 의원이 말한 것처럼 네. 그것에 그대로 동조해가지고 진짜 찬반을 밝히지 않을 것인지 그 부분은 네. 한번 갔다 와봐야 알겠지만은 네. 그러나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은 네. 성숙한 자세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방중단이 문제가 되는 거는 저는 뭐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름은 없고 네. 국회의원만 남는 게 불행이다는 거죠. 이름만 이름은 사라지고 이름은 사라지고. 국회의원만 남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느 누가 왔는지 중국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국회의원이 여러 명 왔다는 거예요. 네. 그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대체로 사드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네. 라는 것이 중국에 이용당한다는 것이지 네. 개인이 누가 이용당한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면요. 이겁니다. 중국과 우리 청와대 사이에 이제 중국 매체와 청와대 사이에 본말전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런 거죠. 청와대는 아니 북한이 자꾸 핵미사일을 쏘니까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지 중국의 논리처럼 우리가 사드 배치를 결정했기 때문에 최근에 잇따라 북한이 미사일 실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은 바로 합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본말이 전도된 얘기를 중국이 제발 좀 그만하라고 청와대에 직접 나선 겁니다. 근데 박지원 원내대표 앞장서서 그동안 사드 반대론을 강하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지역구인 목포 얘기도 하고요. 본말 전도 얘기도 해놓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포에도 중국 관광객들이 꽤 찾아오는데 관광버스 하나 없었고 청와대가 본말 전도 운운하면서 직접 대응하는 것은 참으로 옳지 않습니다. 청와대가 나설 때 나서야지 한판 하자는 선전포고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청와대가 나선 것의 의미도 있겠고요. 청와대가 그럼 이 정도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건지 이게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 생각인 것 같은데 견해가 어떠십니까? 네, 청와대가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게 네. 이제 그 중국 정부에서 박 대통령 그 이름을 정확히 거론하면서 사드 문제 관련해서 비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청와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나서기 시작한 건데요. 네. 근데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이 뭐 한판하자는 선전포고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표현인데 네. 제가 중국 입장을 조금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중국이 왜 그러면 우리의 방어적 무기의 사드에 대해서 이렇게 그걸 선전 도구로 활용하냐면 첫 번째가 가장 큰 게 중국이 현재 저성장률에 빠져가지고 네. 상당히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깥으로 포출해야 되는데 포출하는 게 두 가지였어요. 네. 남중국해에다가 군사 긴장을 증강시키고 그 다음에 사드 문제입니다. 네. 남중국에서는 아주 망신당했죠. 네. 필리핀이 지는 바람에 망신당해가지고 쑥 들어갔습니다. 또 망신당했기 때문에 사드 문제를 이제 거론해가지고 망신당한 것을 이제 가려야 되기 때문에 또 사드를 또 들고 나온 건데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들 지적 못하고 있는데 뭐냐면 중국이 말이죠. 중국이 북한 체제가 붕괴됐을 때 북한 내부에다가 완충제단을 만들려고 군사적 진격을 하려고 합니다. 네. 사드가 배치되고 그래서 우리의 군사력이 증강돼가지고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고 또 중국의 핵미사일을 막을 능력이 생기게 되면 중국이 유사시에 북한 붕괴 시에 북한도 진격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군사적인 그런 능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현재 굉장히 신경질을 부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그걸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중국이 사실은 이제 우려하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네. 우리는 사실 그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평시에는 사드가 네. 대북한용이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은 어떤 생각도 하냐면 최근에 랜드 연구소에서 나온 그런 보고서를 보면은 중국이 계속적으로 굴기를 하기 때문에 네. 미국하고 언젠가는 중국이
전쟁에 한판 붙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때가 되게 되면은 저 사드가 현재는 종말 모드지만 전진 모드로 바뀔 수가 있고 네, 네. 전진 모드로 바뀌게 되면은 바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날아가는 ICBM 즉 대륙간 탄도 탐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본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탐지하는 것보다는 10분 아니면 수십 분 빠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10분 빠르다고 하는 것도 그때 실제 전쟁에서는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이 10분 빠르게 되는 게 미국의 전략적인 우위로 가게 되기 때문에 네. 중국 입장에서는 그것 자체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중국과 미국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해결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럼 왜 중국은요, 이제 계속 우리한테 압박을 하고 뭐 한류나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 대한 얘기를 제안하고 그러는데 미국한테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중국해 문제나 사드 배치 문제를 갖고 왜 우리한테 이러느냐라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예. 만약에 네. 지금 중국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고 엄중하게 나오는 것이 네. 지금 우리 옆에서 있는 하종대 패널이 얘기하는 것처럼 언젠가는 전쟁을 상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네. 중국은 더더욱 사드 문제에 대해서 개입해서는 안 된다. 네. 전쟁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느 한편에 서는 겁니다. 네. 그렇죠? 중국 편에 서든지 네. 아니면 미국 편에 서든지를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거란다면 네. 우리 이 선택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심플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 얘기한 대로 만약에 전쟁까지 상정한 그런 거라면 당연히 미국 쪽에다 얘기하는 게 옳다. 네. 미국이 자기네 보호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인데 그것을 약한 한국을 가지고 계속 이지매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네. 라는 것이 또 하나의 저거고요. 두 번째는 이 센카쿠 열도하고 일본하고 중국이 붙었을 때를 한번 좀 돌이켜보면 그거 하나 우리 국민들도 좀 귀구리할 대목이 있는데 당시에 일본에 있어서의 자중질환은 없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히토리를 가지고 중국이 일본을 제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일본의 모든 언론과 국민의 일관된 저거는 뭐였냐면 네. 중국이 국제적인 룰에 따라서 활동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네. 야, 이거 우리가 수출이 어그러지니까 네. 관광객이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네. 결국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종국을 맞았지만 결국은 히토리 가격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일본이 얻은 것은 자존심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시 일본 야당에서는요, 이제 중국하고 이제 그 센카쿠 열도 때문에 이제 붙었을 때, 아니, 아베 정부나 뭐 그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왜 정부는 이 외교를 잘못해가지고 중국이 저렇게 만듭니까? 라고 정부를 비판한 야당은 없었어요. 그 부분이 있었죠. 근데 왜 그러냐면 네. 사실은 아시다시피 센카쿠 열도를 그대로 가지고 지자체가 가지고 있었으면 되는데 이것을 국유화하는 그 과정에서 네.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교적 실책 얘기는 있었지만 네. 막상 베이징에서 일본의 어떤 기업들이 엄청난 네. 그런 어떤 습격을 당하고 그랬을 때는 이미 그 얘기는 넘어갔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이 장면 하나가 여러분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겠죠.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옆에 서서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아마 중국에서는 이 얘기 듣기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이 장면 한번 보고 얘기를 더 이어가겠습니다. I think, as I communicated to President Park, the only thing that we're going to continue to insist on is that we want China to abide by international norms and rules, and where they fail to do so, we expect the Republic of Korea to speak out on that, just as we do. 작년도 한미 정상회담 때 네. 그 공동 성명이 나왔는데 북한의 핵무기 관련해서 아주 그 장문의 결의문이 나왔었고 그게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미국이 이렇게 통과시키면서 미국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중국이 국제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은 반드시 한국이 자기 목소리를 내달라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그 국제법을 위반해서 이렇게 그런 패권적인 그 입장을 보이면은 한국도 비난 좀 해달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때 이후에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남중국해 관련해서 중국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네. 중국하고 한국 이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양국이 자국의 이익을 먼저 내세워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한다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국제 규범
네. 룰을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네. 어느 나라도 자국 전체 인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것이 이웃 나라의 어떤 거에 탐지된다고 해가지고 네. 그거를 고려해서 자국 국민의 생명을 포기한다. 어느 나라도 있을 수 없는 거고요. 네. 중국이 우려하고 있는 미국과의 언젠가는 잘못하면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한반도.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심지선 대계자가 얘기한 조어도, 즉 일본명으로 하면 센카쿠 열도, 네. 그리고 대만의 독립, 이 네. 세 가지거든요. 이 세 가지 때 전략적인 열세에 놓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만약에 생각한다면은 국제 규범에 따라서 미국과 같이 협상을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네. 북한의 해결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생명은 그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사드 한 개 포대 가지고 전혀 안 되거든요. 네. 앞으로 여러 개 해야 되고 이것보다 더 좋은 그런 방어 무기 체계가 나오면 계속적으로 더 배치해야만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팩2, 팩3 사드 가지고는요. 북한에 있는 핵미사일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배나 더 많이 배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 논란 좀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소식도 사드와 관련된 겁니다만 한 개그맨 출신 방송인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 순위 확인합니다.